네, 짧게 할 건데요. 일단 뭐냐면 이번에 이 그림도 사실 다 그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그리는 것과 다른 데서 그려야 될 때 그리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리는 거는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을 그리겠죠. 자,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먼저 러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걸 쓰기로 할게요. 제가 선호하는 건 기본적으로 2B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그래서 2B로 가려고 하는데, 2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다르냐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저도 손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장갑을 안 쓰고 있는데 지금은 빨리 그리면서 여기가 좀 이런데 익는다 그래야 되나? 손이 이렇게 그을리면서 타요. 빨리 그리면 좀 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터가 그림을 먼저 그릴 때는 이게 지금 캐릭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대충 그리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에 대해 맞추면서 그리겠지만, 자기만의 빨리 그리는 패턴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그 패턴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자기만의 패턴에 맞추게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이 아무래도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뭐냐면, 한 번 갈 때 근처를 한 번에 다 그려주는, 그리고 형태를 먼저 가볍게 잡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안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프하게 되고, 처음 러프는 굉장히 러프하고 형태나 느낌을 잡는 부분으로 갈게요. 이게 애니를 할 때는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속도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냐면 어디까지나 이건 이제 처음 러프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더 그려 나갈 거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보통 그림을 그릴 때 그 애니메이터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리시냐면 보통 이런 형태를 먼저 잡는 게 아니라 형태를 먼저 잡지 않고 보통은 이제 퍼스부터 먼저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보면 잠깐만요. 얘가 있어서 자꾸 종이가 너무 근데 뭐냐면 보면은 이제 일반 분들이 잡으실 때는 이걸 그려야 돼. 그러면은 먼저 사람을 먼저 그리거나 만화가나 이런 분들도 원을 먼저 그리더라도 먼저 사람을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를 만들면서 가시겠죠. 형태를 먼저 만들면서 갈 거예요. 그렇죠. 형태를 먼저 만들면서 그림을 어느 정도 그려 나가거나 해서 그러면서 그리는 분도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빨리 그리는 분은 이렇게 형태를 잡아가면서 그려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라면 이렇게 그리겠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그 흐름을 만들어서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문가적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지금 이런 그림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초보자다. 나는 정말 아직 그림을 배운 적이 없고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그냥 그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그리냐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지만 십자가를 배우기 전 시절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배우기 전입니다. 십자가를 배우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그리게 되느냐면,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구도를 어느 정도 잡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게 되지만, 처음에 그런 것도 없게 되면은 이제 눈부터 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눈부터 그리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아무래도 저는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상당히 익숙하게 나올 건데, 그래도 일단 눈부터 그리게 되고, 눈, 코, 입, 얼굴,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안 그리죠. 머리를 그냥 한 번에 천천히 다 그리겠죠. 보면서 머리를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러면서 계속 지우개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도 그런데 감각적으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계속 내 머릿속에 모든 그림이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걸 그리려면 내가 이거를 그릴 수 있도록 머릿속에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인지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림이. 그리는 도중.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냐고 했을 때, 일단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처음 여기에 위치를 하고 싶었는지 여기보다 조금 더 위쪽에 위치하고 싶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니메이터가 수정이 많지 않고 빠른 이유는 이렇게
처음 그릴 때부터 그 미리 잡아놓고 그린다. 그러니까 동작선을 미리 그리기 위해서 저번에 알려드렸던 그러니까 그 퍼스펙티브 뷰, 그러니까 투시죠. 투시에 대한 걸 하면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왜냐면 위치적으로 일단 차이가 나요. 위치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그림을 그냥 그릴 때는 이 중앙에 사람이 자꾸 가게 되죠. 중앙에 사람이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항상 같은 위치에 그림이 가게 되고, 그래서 그림을 많이 안 그리신 분들은 대부분 캐릭터가 잘리거나 중앙에 있거나, 그리고 배경을 나중에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만화를 그리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좀 만화는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하는데, 그런 과정이 겪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렇게 이런 잡는 과정이 있죠. 삼각형이라던가 사각형이라던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근데 애니메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왜냐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을 연결시켜서 일단 먼저 내가 있을 곳을 만들고 공간을 만든 상태에서, 잘 보면은 여기 공간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드리면, 자, 이제 어떻게 비교가 되어 있냐면은, 보면 여기에 선이 많이 보이죠. 애니메이터의 특징은 이 선을 그리면서 먼저 모양을 잡는다는 거. 그리고 이 만화나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구도를 잡아가면서 수정을 하면서 그림을 잡아간다는 거. 만화가 분들 중에도 특정하게 그냥 그리시는 분들 말고 이렇게 애니메이터처럼 이렇게 잡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애니메이션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화나 다른 일러스트는 이런 작업을 안 해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르고, 그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보면 위치상 제일 정확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3분의 2 지점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도 좀 커졌고,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보면 알겠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하고 틀리게 그냥 그렸잖아요. 그냥 그리게 되면은 위치가 아무래도 사람이 중앙에 그리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계속 종이를 볼 때 중앙을 중시하게 되거든요. 제대로 펴고 자리를 잡으면 중앙부터 이쪽을 중시하게 되는데, 그때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면 중앙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애니메이션적인 기법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여기에 일단 동그라미를 어디에 잡을지도 미리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동그라미를 잡는 시점에 애니는 그림을 거의 반 완성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조금 이번엔 작게 잡아볼까요?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히고 동선선을 만들어주고, 이게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배경이 안 이뻐지니까 어느 정도를 살짝 맞춰주고,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를 그릴 부분을 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그 다음에 캐릭터를 여기다 맞춰만 딱 주면, 이러면은 끝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캐릭터만
연필을 너무 빨리 썼어. 이렇게 해서 깎아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분들의 특징은 그 쓸데없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한 번에 그릴 때 그 근처를 다 그려줘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이 한 번 왔다가 갈 때 그릴 수 있는 부분을 그림으로 인해서 두 번 그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쉽게 그림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죠. 원하는 그 완료하는 그림에 가깝게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애니는 굉장히 결과물에 도달하기에 빠른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리기 때문에 빠른 거예요. 달리 빠른 게 아니고 결과물에 대한 도출을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빨리 그리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게 왜 여러 가지 공정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느냐면 이게 완성했을 때의 그 포맷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선도 지저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 캐릭터가 좀 틀려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게 이런 그림을 수천 장을 그려요. 왜냐면 이런 그림을 한 장 그리는 게 아니라 애니메이터들은 적게는 몇백 장부터 많게는 이제 한 달에 한 1000몇백 장 정도를 그릴 때도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보면 그런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러프하게 대충 다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배경도 물론 여기 그려줄 때는 이제 배경도 맞춰서 그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작감을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틀렸다, 아니면 캐릭터가 좀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고치겠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레이아웃 잡는 속도가 빠른 이유 거기에 있어요. 레이아웃을 빨리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타협을 해야 돼요. 시간과의 타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시간과의 타협을 하지만 어느 정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일단 그 투시에 맞게 그려주는 그림이 필요하고, 노래가 클래식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지금 근데 소리가 들리나요? 네, 소리를 계속 말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애니메이션을 하면
이렇게 빨리 그릴 수 있다. 그게 요번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액션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액션을 하게 됐을 때, 이 동작이라는 게 왜 중요하고, 동작을 할 때 왜 그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여기에 이 라인을 그려놓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궤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궤도를 그려놨으니까 바로 알 수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게 투시를 해야 되는 이유죠. 가볍게만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움직임이,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앞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보다 조금 위쪽, 그러면 얘도 턱도 얘보다 조금 위쪽,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거보다 요 정도 가겠죠. 요런 정도로 가겠으니까 가고, 너도 가고, 약간 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려주시기만 하면 사실 뭐 별로 어려울 것까지는 없고, 그냥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좀 이쪽으로 가고, 얘가 뭔가 한쪽으로는 어깨가 이렇게, 이쪽에 어깨가 내려가 있었던 상태면 이쪽을 올려준다던가, 달리기 전 자세를 만들어 준다던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움직여 줬나 보네요. 또 너무 올리면 안 되니까 살짝 내주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적인 기본적인 룰이죠. 기본 룰은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조금 더 지우개가 어딜 갔지? 지우개는 잘 안 쓰다 보니까 지우개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한데요. 아무튼 지우개도 보면은 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이쪽으로 움직일 거면 이쪽을 낮춰야겠죠. 그리고 이쪽을 앞쪽으로 보내야겠죠.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갔으면 얘는 뒤로 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해주게 됨으로 인해서 아니야,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보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캐릭터는 나중에 맞춰요. 움직임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것 같이 되겠죠. 어떻게 되느냐면,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캐릭터를 이제 뭐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면 한 발 더 나간 걸 그려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그리고. 근데 이게 이제 요것만 그려주면 이제 그게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그림이고, 중요한 그림이 아니라 이제 키에 보조되는 그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얘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분명 어떤 연출이 있었을 텐데, 저라면은 아마 얘가 약간 놀래서 일로 가던가 아니면 뭔가 호흡을 한번 하고 갈 것 같아요. 호흡을 할 때 살짝 고개를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고개를 들게끔 그냥 다시 또 투시를 맞춰야겠죠? 그럼 투시를 맞춰서 고개를 살짝 들게끔 하면서, 고개를 들면 뒤로 갈 거 아니에요? 고개를 살짝 들게 해주면서 뒤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나중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턱을 좀 더 당겨야 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얘가 살짝 그 릴렉스한 자세로 옮겨질 거고, 릴렉스한 자세.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움직임이 이제 릴렉스한 자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릴렉스한 자세가 들어가게 되면서, 자 보면 이 움직임만 그렸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한번 호흡으로 라던가 하프라던가를 한번 살짝 해주죠. 그리고 그 후에 앞으로 한번 나아가주면, 뭔가 앞으로 나갈 때 예비 동작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 동작으로 갈 때 얘가 액션을 하겠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애니메이션의 묘미죠. 그러니까 예비 동작이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원래 폐에 힘을 들이마시고 이제 뛰려고 해요. 근데 그냥 아무 동작 없이 바로 뛰면 되게 헉헉거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처음에 숨을 살짝 들이마시고 이거를 이제 내뱉으면서 뛴다 이러면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디테일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애니메이션에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런 구도의 그 투시죠. 투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투시를 생각하게 되니까 하고 쪽으로 이제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 조금 더 앞이고 옆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왜냐면 하지만 이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발이 반대발이 이제 지금 요게 여기 나왔다면 이쪽 발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얘는 반대발이 올라가게 될 테니까, 그럼 어깨가 일단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깨가 올라가는 부분을 또 투시를 위해서 역시 요럴 때 라이트 박스를 써주는 거예요. 라이트 박스를 써서 이제 내가 처음에 그렸던 투시는 뭐였나를 보고, 그 다음에 투시에 맞게 옆 투시는 맞았나 보고, 옆 투시에 맞게 얘랑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라이트 박스를 끄고 이제 움직임은 만들어 준 게 있으니까 여기서 크게 변하진 않고, 단지 이제 보통 전신을 많이 그려보면 아는데 어느 정도 뛰어가야 될까? 왜냐면 이제 뛰잖아요. 그럼 뛰는 거리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 업이면은 상당히 많아요. 거리가 얼굴 한 개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굴 한 개 이상 들어가면 얼굴 한 개 이상을 대충 그려주고,
안 그러면은 그 되게 좁은 발로 가는 것 같으니까 얼굴 한 개 이상을 그려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 시점이 얼굴 한 개가 들어가야 될 시작점이고, 얼굴 한 개를 그려주고, 얼굴 한 개가 있는 점에서 여기가 뒤통수에 얼굴 한 개 점이 되고,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다음 그림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렸으니까 저번에 올려야겠죠. 올렸다는 얘기는 얘가 그 올리면은 팔이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앞으로 했을 때보다 뒤로 했을 때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어깨는. 그래서 얘도 투시에 맞춰서 여기는 낙하리가 그냥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낙하리라는 건 이제 중간 동화가 그냥 되는 거니까 대충 쉽게 갈 수 있겠죠. 저는 간단하게 움직여 본 건데,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거리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그 다음에 인체는 나중에, 그 다음에 요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체 맞나? 그러고 다시 한번 봐주면 돼요. 왜냐면 그림을 그릴 땐 처음에는 움직임을 얼만큼 잘 잡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움직임만 대충 볼까요? 이 클린업을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이제 바쁠 때는 그 다음엔 아웃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아웃이 근처까지 갈 것 같은데, 아웃까지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스타트에서부터 봅시다. 스타트에서 보이나? 스타트 끝부분이 이렇게 끝내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에서 두 번째에서 숨을 쉬죠. 숨을 쉰 후에는 달려 나갑니다. 근데 저 같으면 가끔은 한 장 더 그려줘요. 왜냐면 달려 나갈 때 더 멋있게 가려면 고개를 상체에 살짝 숙여주는 거지. 그러면 또 좀 더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력을 얻고 나서 뛰는 거지. 그러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원화적으로는 달리기의 중간 원화는 잘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중간 원화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은 그 바운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올리느냐 내리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원화 자체는 바운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포즈가 반대로 돼 있을 때는 사실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동일하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게끔만 보이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팔 맞추고 다리 맞추고 이런 인체는 다음에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일단 그 얼굴 하나 정도의 거리를 왜 뛰느냐면, 발을 이제 그것도 사실 어떻게 뛰느냐도 있어요. 어떻게 뛰느냐도 있는데, 저는 살짝 이제 빨리 뛰는 걸음으로 지금 그린 거고, 좀 천천히 뛸 때는 아무래도 이 점프하는 공간이 짧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넓게 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발의 폭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발의 폭이 우리가 사람 머리보다 하나보다 더 멀리 걷잖아요. 그것도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아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걸어야 돼. 그러면은 걷는 게 아니라 뛴다고 치면 일단 뛰잖아요. 그럼 뛰면 예를 들어 뛰는 자세에서 가장 멀리 뛰는 게 이런
이 정도에서 당연히 이 다음에는 얘가 여기에 닿는 게 아니라 얘는 뛰었기 때문에 공중에 한번 점프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닿는 자리는 이거보다 조금 더 앞에 나간 다리가 뻗어진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지면이 닿는 이 위치까지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 점프 때는 여기서 이 발끝으로 또 점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와 요때의 거리는 사실, 그리고 원래 아무리 그래도 이게 뻣뻣하게 안 뛰겠죠. 이렇게 뛸 텐데 그 뻣뻣하게 뛰진 않을 건데, 근데 왜냐면 앞으로 살짝 고개를 숙이고 뛰잖아. 근데 뭐 그림상으로는 뭐 점프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뭐 그냥 숨을 뛰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몸은 앞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 이렇게 그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 거리가 한 개로도 사실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그려주고 너무 거리를 또 벌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림상에서 점프한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카메라의 재량이랄까 조금 약간 좀 폭이 짧은 걷기를 했다 그러면은 요 정도 뛰기를 했다 그러면 요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얼굴 한 개보다 조금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업일 때는 약간의 그 사기를 쳐야 된다. 안 그러면은 너무 빨리 사라지거든, 화면 안에서. 그래서 그거를 그 화면 안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최소 한 개 정도 벌려주면 어느 정도 뛰는 것 같은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린 거고, 원래 실제로 뛰는 그걸 제대로 보면 더 빨리 뛰기도 하죠. 왜냐면 이게 제자리 뛰기일 경우엔 틀려요. 제자리 뛰기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이게 롤러가 이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점프를 하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지만 롤링이 그 원리잖아요. 근데 얘는 점프를 하게 되면 점프한 만큼 앞으로 간다고. 앞으로 간 만큼의 거리를 계산해 주지 않으면 사실 뛰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뛴다라는 건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프를 해서 원래 빨리 뛰면 일단 한번 이렇게 최대한 몸을 펴주면 몸을 활처럼 휘어주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나간 다음에 발을 당연히 최대한 멀리 뻗겠죠. 그럼 최대한 멀리 뻗은 상태에서 다음 발에서 또 최대한 멀리 뛰겠죠. 그러니까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얼굴 한 3개, 4개 이상의 거리가 얼굴과 얼굴 사이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걸 만약에 애니메이션에서 그대로 그린다? 그거를 업인 상태에서 그냥 그린다 그러면 그럼 그 다음 장면을 안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적으로 미장센, 그러니까 형태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거리를 아예 차라리 두거나 처음부터 거리를 좀 더 이렇게 이쪽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카메라를 이동시키면서 움직이게 되겠죠. 카메라 이동시키면서 이 정도 거리를 요만큼 와야 된다 이러고 그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카메라 이동시키면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에 그냥 이동만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카메라 픽스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선 아직 뛰고 있지만 많이 뛰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걸로, 왜냐면 이제 가속력을 붙이기 위해서 아직 발이 약하게 뛴 그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이렇게 놀란 다음에 뛰어나갈 때는 얼굴 하나 정도나 얼굴 하나보다 조금 더 많이 정도에서 먼저 처음에 띄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힘차게 뛰니까 보통 그러니까 보통 앞이나 옆으로 이제 카메라 워크가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움직임을 잡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좋다. 근데 제가 원래 처음에 지금 이것까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일반 그리는 것과 애니메이션 그리는 거의 차이는 아까 한 10분 정도 얘기한 게 다예요. 그 결론은 우린 빨리 그리기 위해서 러프라는 과정에서 최대한의 그 선을 줄이고 그 최대한의 선을 줄여서 최소한의 선만으로 그림을 그려서 모양을 만든다. 그 모양을 만드는 과정이 사실 애니메이션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그 다른 그 그림과 다른 유일한 부분이 우리는 이 선을 되게 중시를 하고 여기서 캐릭터를 그렸을 때 무조건 이때 이미 캐릭터를 어디에 배치할지를 미리 결정을 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애니메이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면 뭐 거의 애니메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기본이거든요. 기본인데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빨리 그리는데도 중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버리면 그 다음은 게임 끝이 어떤 자세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잡은 상태에서는 움직이는 게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다 잡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림 누가 못 그리겠어요? 아니 못 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리는 것보다 막연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으니까. 이게 가이드가 있으니까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대충 보이는 거지. 대충이라도 알게 되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배경도 맞출 수 있고 캐릭터도 맞출 수 있고 얼마나 유리해요. 그런 상태에서 움직임에 대한 그 동선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림 그리는 게 속도가 붙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림 그리는 분들하고 우리가 속도에서 왜 이렇게 빠르냐라고 할 때 그거는 기본적으로 왜 이런 속도로 6, 70장에서 뭐 하루에도 3, 40장을 그려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공정을 일단 뭐 한 번 더 봐주거나 내가 다시 볼 시간이 있거나 이렇다라고 개념을 잡고 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러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게 익숙해지면서 캐릭터가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엔 그런데 한 100커트 정도를 그리면 그 캐릭터가 이제 제 손에 조금 익더라고요. 그래서 100커트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내가 적어도 요 캐릭터 그릴 때 그래 얼굴 위치가 요 근처였어 라던가 100커트면 대충 한 3, 400장 못해도 3, 400장 뭐 많으면 한 6, 700장 정도의 그 캐릭터를 그렸다라고 치면 되니까 6, 700장을 그리면 대충 알아요. 대충 아주 조금 대충 아는데 대충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그 위치를 맞출 때 대충 아는 것부터 위치를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맞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니메이션 일은 같은 작품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유리하고요. 여러 작품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돈벌이에 좋지 않아요.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고 장기 시리즈를 잡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되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력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많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죠. 단편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뭐 대충 그런 게 이제 애니메이션의 차이가 있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투시 맞춰보면 거의 다 틀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쁠 때는 거의 이런 식으로 그릴 때도 많이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려놓고. 그래서 이게 왜 틀렸냐면, 이것도 딱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틀린 게 눈에 보여. 왜냐면 투시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투시선을 그려놓으면은 틀린 게 그냥 눈에 확 보여요. 투시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눈에 그냥 확 튄다. 뭐가 보이느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작감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인데, 보면 옆으로 그리려니까 조금 더 힘들긴 한데,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지금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그리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투시를 생각해서 만약에 고치면은 가장 큰 부분이 볼이 많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바뀌는 데가 보통 귀 부분의 위치가 좀 많이 틀릴 때가 많네요. 그래서 귀 부분의 위치도 조금 보면 알겠지만 바뀌고, 높이도 달라지기 때문에 살짝 조금 더 입체를 생각하면서 작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죠. 보면 그렇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투시가 이제 투시에 더 맞춰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보면 알겠지만 어디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은 눈의 위치. 보통 아무리 그 그림을 처음에 시간을 빨리 주게 되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틀린 데가 눈 위치.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게 이 턱 모양이 많이 틀려요. 특히 이 턱 모양이 왜 많이 틀리냐면, 보면 이거랑 얘랑은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투시가 아니라 밑이만 들어가 있고 투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게 평면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얘는 그 투시를 집어넣었어요. 최소한이. 물론 작감할 때는 이거보다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최소한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제대로 그려요. 근데 이제 일단 뭐가 틀리냐면 이제 위치에 대한 부분이 많이 틀리게 되죠. 특히 투시라는 걸 넣게 되면 아무래도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캐릭터까지 맞춘다는 건 굉장히 귀찮고 고달픈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진짜 굉장히 거기까지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는 뭐 극장판 아니면 오프닝이나 돼야 그 정도 작업하지. 평소엔 그렇게 안 합니다. 최소한의 것만 지키고 있어요. 배경이 메인인 경우에는 좀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레이아웃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과정은 일러스트도 아니고 그림에서 보면 일러스트도 아니고 뭐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많이 틀렸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 과정은 항상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고 되게 넓어지네. 옆으로 그리면 되게 넓어지네. 이 정도인 것 같다. 이 정도인 것 같고, 얘가 뒤통수니까 이렇게 올라가진 않겠지. 여기는 살짝 내려줘야 되는데 또 얘가 옆통수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내리면 또 옆통수랑 안 맞아서 적당히 내려줘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캐릭터를 그릴 때 이 머리 위쪽까지 그려주고 이쪽을 이렇게 낮춰주는 그게 이제 센스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 그다음에 요거랑 맞나 해보면은 요 위치 맞고 요 위치 맞고 얘는 조금 더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수정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애니메이션에 가깝게 되는 거죠. 캐릭터도 맞춰주고 시적으로 봤을 때는 요 위치니까 귀도 조금 낮춰주고 올려주고 그다음에 턱을 너무 많이 그려주면 안 되니까 또 살짝 중간까지만 그려주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차이 납니다. 왜냐면 얘랑 얘랑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많이 다르죠. 근데 너무 많이 다른데 뭐 아무래도 움직이기 위해서만 그릴 때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참고로 지금은 눈이치가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감도 있는데 아무튼 같은 구도를 그렸을 때 이쪽이 더 정상적으로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화를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그래도 풀을 잡을 때도 있는데, 작가함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 안심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작가함이 이 컷을 그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더 빠른 거.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이런 이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잘 보이나? 그래서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설계도다. 설계도는 요 정도가, 그러니까 처음 설계도가 요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결국은 투시에 맞게끔 그림이 좀 더 고정이 굳혀지겠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게 되겠지만, 대충 요런 그림을 한 3, 4분 이상 걸리거나 뭐 5분 이상 걸리게 되면 애니메이션 하면서 밥 먹고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단가로일 경우에요. 뭐 고정급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좀 더 퀄리티를 내셔도 되지만, 속도를 중시하는 프리랜서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네.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캐릭터 데뷔는 그런 거 무시하고 그립니다. 참고로 날개가 없을 때가 많은데, 날개도 사실은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럼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일해야지. 근데 오늘은 일을 많이 하는 날은 아니에요. 일요일은 원래 일 안 하기로 돼 있어서 일요일은 일을 안 하는데, 조금 해야 될 게 있어서 일요일 일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조금 해달라는 게 있어서 그것만 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어요. 오늘 마이크 되게 쬐끄맣게 해서 쓰고 했었나 보다. 지금 보니까 소리를 최대한 줄여놨네. 수고하세요.